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입니다. 지난 8월 100선에 도달하기도 했던 달러 인덱스 선물은 2달 넘게 100 이하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95.845까지 미끄러지기도 했던 달러 인덱스 선물은 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습니다. 달러는 96.30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96.30대가 달러의 강력한 지지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는 줄곧 고점을 낮춰왔습니다. 그리고 96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는데 이런 모습은 직각 삼각형 패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직각 삼각형은 상승을 지속시키거나 하락을 지속시킬 때 나타나는 패턴인데 여기서는 하락 삼각형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달러가 20일 이동선을 축으로 등락을 이어가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달러가 하락을 이어가다 잠시 숨고르기를 한 다음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주간 차트에서 달러의 모습을 보면 하락 삼각형 모습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 2달 넘게 20일 이동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달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21선에 가로막혀 있는 달러의 모습은 달러의 추가 하락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97과 98 중반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입니다. 일시적으로 96대까지 밀려나고 순간적으로 95.84까지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달러는 1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축으로 뚜렷한 추세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신 달러의 진동 대역이 조금 밑으로 이동해 달러 진동의 하단이 97 중반에서 97 초중반으로 내려갔다는 점은 그리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달러는 120일 지수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에 묶여 있어 상승과 하락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달러가 97 중반을 넘어선다면 더 큰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한다면 단기적으로 96.80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96.25대까지 밀려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의 추세를 짐작하기 어렵다면 좀 더 큰 시간대 차트에서 달러의 향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에서 달러의 모습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해 달러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 의회의 예산안 문제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셧다운이 발생했지만 달러와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은 이에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는 이번 달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을 놓고 UBS의 외환 전략가 바실리 세레브리아코프는 이번 셧다운으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낮은 변동성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언대로 대규모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이 일어나면 이는 노동시장 약세로 이어지고 달러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방식을 보면 일단 상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나 방침을 말하고 협상을 통해 요구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은 엄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인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와 실업률 발표가 연기된 가운데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0.0으로 나타나 시장이 예상한 51.7을 밑돌았고 지난달 발표치 52.0에 대해서도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공급관리협회 서비스업 조사위원회 위원장 스티브 밀러는 이번 결과를 놓고 서비스업 경기가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유로존의 9월 합성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는 51.2로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고 이는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수전 콜린스는 뉴욕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물가와 고용, 두 목표에 관한 위험 균형추가 최근 움직인 점에 대응하기 위해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리 로건은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텍사스대에서 가진 질의응답에서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로건 총재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웃돌고 있고 앞으로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정상화 속도는 다소 느려질 것으로 내다보며 2% 목표 달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달 29일 연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4.6%로 보며 연준의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12월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패드워치는 금리 선물 시장이 12월에도 연준의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84%, 9월과 10월에 금리를 인하하고 12월에는 쉬어갈 가능성을 15.4%로 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